소리가 나나요? 안녕하세요. 예, 김기홍입니다. 예. 어,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행정쟁송법 강의를 9년 했고요. 예, 9년 했고, 그, 이건 제 질문 전용 카톡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실 분들은 뭐 언제든지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당일 내지는 한 2, 3일 안에 해답을 드릴 거고요. 여기로 하시면 되겠고, 방금 그 박원철 노무사님이 많이 카카오톡이 많이 왔다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 이기 수강생이 제가 830명이었는데요. 그럼 실강만요? 그럼 동영상 하면 뭐 1000명 넘겠죠. 전 카카오톡 5분 왔습니다. 5개가 아니라 5분이 오셨어요. 저는 카카오톡이 안 왔습니다. 거의 안 왔다는 게 뭐겠습니까? 아무 불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1000명이 들으셨는데 전혀 모르는 게 없었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예. 먼저 말씀을 드리고, 물어보셨던 거, 먼저 설명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어보셨던 것은, 순환별 강의하고 암기를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입니다. 1순환, 2순환, 연기 이런 부분은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각 순환별로 무엇을 하셔야 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암기하고 이해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먼저 연기 때 제가 할 것은 기본 이론입니다. 기본 이론하고 그 다음에 매일 쪽지 시험을 볼 겁니다. 쪽지 시험을 볼 거예요. 자,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것은 연기 가기 전에 준비하실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프라임 법학원의 무료 특강 게시판에 보면 입문 특강이라고 있어요. 이걸 꼭 듣고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입니다. 들으셨다는 걸 전제로 해서 저는 연기 강의를 합니다. 입문 강의는 제가 5년째 진행해 오고 있고요. 이제까지 들으셨던 분이 6,000명입니다. 5년 동안. 제가 클릭수를 다 보관하고 있어요. 1년에 1,500명 이상이 듣습니다. 꼭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들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연기의 기본 이론과 매일 쪽지 시험을 하는데 그럼 암기를 얼마나 해야 되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90%, 먼저 전체적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암기는 10%만 하시면 돼요. 10%. 그럼 뭘 암기하느냐? 첫 번째, 기본 개념입니다. 기본 개념 암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대목차. 자, 순환이 진행될수록 이해는 점점 쉬워지겠죠. 그럼 암기량을 늘려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연기에서는 기본 개념하고 그래서 쪽지 시험을 보는 겁니다. 기본 개념 쓰라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아시겠죠? 그래서 연기를 마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기 때 뭘 할 거냐 하면 기본 이론을 또 합니다. 기본 이론 한 번 배웠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 이론을 하고 두 번째, 기출 문제를 봅니다. 기출 문제. 그리고 이때 늘리는 게 뭐냐면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 기출 모의고사를 볼 건데요. 기출 모의고사를 30점 매일 봅니다. 제 강의의 특징은 매일매일 전순환의 시험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 김경 선생님 수업 들어 아침에 준비하면 마음이 굉장히 무겁대요. 왜냐하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제가 푸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비난을 많이 하세요. 상관없습니다. 비난하세요. 비난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 문제를 봤을 때 그때 감사합니다. 저는 그 얘기만 들으면 돼요. 모의고사 볼 때는 아무리 비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만 하면 되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럼 이때 기출 모의고사를 볼 때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해가 한 70%, 그 다음에 암기가 30% 들어가야 됩니다. 암기가 30%. 그러니까 암기량을 늘려야 되겠죠. 그럼 뭘 하는가? 기본 개념, 대목차를 외웠어요.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키워드.
핵심어를 암기해야 됩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암기량을 늘리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1기부터 본격적인 암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본격적인 암기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기출 문제를 풀잖아요. 그렇죠? 기출 모의고사를 풀면서 동시에 뭘 해야 되냐면 논점 잡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뭐다.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뭐다. 이게 뭐냐면 패턴을 익히는 겁니다. 무슨 표현이 나왔을 때 뭐를 쓴다. 이걸 익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논점 잡기 연습을 시작합니다. 여기는 그냥 단순 이해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논점 잡기 연습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기. 2기에는 기본 이론도 합니다. 이제 점점 늘어나겠죠, 양이. 기본 이론도 하고. 두 번째는 사례 문제를 풉니다. 사례 문제. 여기는 기출이라면 여기는 새로운 사례 문제를 보는 거죠. 당연히 새로운 사례가 어렵죠. 기출 문제만 준비해서는 안 돼요. 어차피 문제 난이도는 계속 올라갑니다. 내려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험장에서 안심하고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사례 문제가 들어가고 매일 50점 모의고사를 봅니다. 여기도 매일이에요. 매일 보지만 점점 더 양은 늘어나고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거꾸로 됩니다. 이해가 이제 30%고, 그렇죠? 암기가 70%예요. 암기가 70%. 그러면 2기부터는 뭘 암기해야 되느냐? 자, 기본 이론, 대목차, 키워드 암기했어요. 2기에는 뭘 암기하느냐 하면 문장을 암기해야 돼요. 문장을. 아시겠죠? 텍스트를 암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쓸 거기 때문에. 키워드만 암기하면요, 답안이 수필처럼 돼요. 본인이 이해한 대로 됩니다. 그러나 문장 자체를 암기해야 돼요.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이때부터. 그래서 판례 문장이라든지 학설 문장이라든지 이때부터는 이긴제. 아까 보셨죠? 그 노동법 선생님들이 뭐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수준이 돼야 된다. 그거는 이때 한단 말이죠. 이때. 아시겠죠?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장을 암기 시작하면 그걸로 연기 듣다가 포기해요. 도저히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암기량을 조금씩 늘리면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하셨던 뭐라 그랬죠? 논점 잡기, 동시 연습. 아시겠죠? 여기는 기출 문제로 논점 잡기, 새로운 사례 문제로 논점 잡기,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로 논점 잡기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죠. 왜? 아무리 잘 외워도 A를 말하는지 B를 말하는지 모르면 A를 물었을 때 B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죠.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A를 말하는 것인지 B를 말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 그 다음에 이제 3기에 갑니다. 3기에 가면 이제 최종 정리죠. 최종 정리. 매일 100점 모의고사를 보게 돼요. 100점 모의고사.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겠습니까? 여기서는 뭐 이해 한 10%, 나머지는 암기예요. 아시겠죠? 암기가 90%입니다. 암기가 90%. 그럼 선생님 여기 다 외웠는데 여기는 뭐 암기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2기 때 다 외웠는데. 자, 여러분들이 칼을 만드실 때 그 대장장이가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두드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두드리는 순간이라면 이때는 갈아야 돼요. 가는 의미 아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문장을 누가 정확하게 쓰느냐, 이 문제가 된단 말이죠. 여기는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노동법 선생님들이 판례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암기를 하셨잖아요. 그거를 행정쟁송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누가 똑같이, 예를 들어 판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암기하는데 거기서 1점, 2점씩 차이 나요. 선생님 1점인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제가 6개 내지 7개 나오면 쟁점이 10개예요. 그러면 쟁점 하나당 판례 똑같이 안 써서 1점 차이 나면 몇 점이죠? 10점이에요. 학설 하나 덜 쓰면 1점이에요. 20점입니다. 그래서 40점 되고 60점 되는 겁니다. 40점 답안하고 60점 답안이 완전 다른 답안인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3기까지 다 들으면 어느 정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40점 받고 어떤 분은 60점 받는단 말이죠. 어떤 분은 50점 받고 어떤 분은 70점 받아요. 그게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 3기에 가서는 이제 암기 위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언제 이해를 하고 언제 암기를 시작하는지 그거를 잘 정리해서 본인의 어떤 그 수험 생활을 짜시기 바랍니다. 예. 뭐 짧은 시간이라 제가 특별히 뭐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험생활과 관련된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너무 계속 지루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수험생활과 관련된 걸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있죠. 엘리자베스 지금도 여왕이신데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자기 아버지 그 조지 6세인가요? 그분이 돌아가셔서 갑자기 어릴 때 여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의 할머니가 그 어린 엘리자베스에게 편지를 씁니다. 왕이 됐으니까요. 여왕이 됐으니까. 그 편지 내용 안에 그 원래 엘리자베스 여왕의 어릴 적 이름이 릴리벳입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을 애도해야 된다. 한 사람은 돌아가신 너의 아버지. 그러니까 편지 쓴 사람의 그 아들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구냐면 바로 릴리벳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죽었다는 거죠. 이제 너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됐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앞으로 평생을 살면서 릴리벳과 엘리자베스 여왕 사이에서 싸우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넌 항상 엘리자베스 여왕의 지위에서 릴리벳을 이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수험 생활을 시작하셨잖아요. 누구의 친구고 누구의 자식이고 누구의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인간관계로서의 나와 수험생으로서의 나가 앞으로 수험 끝날 때까지 계속 싸우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누가 이겨야 된다고요? 수험이 끝날 때까지는 수험생으로서의 나가 이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오셨다는 건 이미 시험 공부를 시작하신 거예요. 오늘 저녁에 가셔서 내일부터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공부할 것인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